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강의죠. 오늘은 벤처 창업의 법률과 관련 도전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오늘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특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의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특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의 일부이고요. 크게 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독점금지법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는 법률가 또는 기업 등에서 무형재산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좀 더 풀어서 쓰자면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생기는 다양한 성과들을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을 말하고요. 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창출되는 모든 권리 등등등 이런 것들을 지적재산권이라 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적재산권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문예, 미술 및 학술 저작물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라든지 또 미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런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현가의 레코드 및 방송, 인간 활동 관련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이에요.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음악이라든지 또는 뭐 녹음본이라든지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인간이 활동하는 과정들을 담은 여러 분야에서의 발명 또는 창작물 이런 것들이 지적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과학적인 발견, 아까 특허 같은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했다든지 또는 과학적으로 뭔가 기술을 발견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의장이라 그래서 흔히 디자인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물품의 형상, 모양, 뭐 색채 또는 이런 막 섞어가지고 만드는 창작물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의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지적재산권 중에 일부에 속하게 되고요. 다음 상표, 서비스 표시 및 상호, 기타 상업상의 표시로부터 부정 경쟁을 방지하게 되는 이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뭐 책의 제목 또는 뭐 로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또한도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먼저 그 중에서 특허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최초의 특허법은 1414년쯤에 이제 르네상스 이후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인 베니스에서 모직 물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고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는 뭐 갈릴레오의 양수, 관계용 기기에 대한 특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라고 하는 건 유일무이한 발견의 결과이자 그리고 이 특허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특허 보유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는 걸 이제 보호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특허라고 하는 게 유일무이한 발견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제 과학의 원리, 기초적인 원리를 이제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온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특허권을 위한 출원 발명에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요. 즉 산업상에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특허라는 걸 만들게 된 이유가 산업상에서 남에게 침해를 받지 않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산업상에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장난으로 만든 이제 발명은 우리가 특허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린 뭐 실용 신안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산업상에서 이용할수 높아야지만 출원 발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된다. 즉 새로운 거여야 됩니다. 즉 선행 기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술을 보완하거나 개선한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로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선행 기술과 다른 것이다 하더라도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즉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거를 개선하고 보완해가지고 비슷한 게 출원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기술하고 역할이 똑같다 하더라도 다른 기술이어야 된다. 즉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특허권에 대한 출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허에 대한 출원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프리스나 특허로 같은 곳에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먼저 키프리스는 특허청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이제 등록된 특허들과 뭐 말소된 특허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고요. 특허로는 실제로 출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변리사를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직접 다 누구든지 출원할 수 있고요.
다만 변리사 분들께 도와주시면 더 좋은 문서를 쓰거나 내용을 작성하게 돼서 출원하는 데 있어서 심사 과정에 조금 더 용이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특허법에 의해서 출원하게 되면 방식 심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심사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방식 심사를 하게 된 다음에 출원 후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출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출원 공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든 특허는 공개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원 공개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들 등록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심사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사 청구라고 하는 건 한번 심사를 해봤더니 이게 뭐 잘 된다든지 아니 못 된다든지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은 취하를 이제 할 수 있고요. 된다고 하면은 실질 심사라는 걸 합니다. 실질 심사를 하게 돼서 거절의 이유 유무를 받는데, 여기서 만약에 거절의 이유 유무에서 만약에 거절을 한다라고 했다면 이제 위견 제출을 통지하게 되고, 그 다음 위견을 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거절의 이유를 해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의 이유를 해소하게 돼서 이제 지나게 되면은 특허를 결정하게 되고, 특허 결정 후에 설정 등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특허를 결정했다 그래서 바로 특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정한 이후에 우리가 등록을 하는 과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수수료를 내고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절 이유 해소가 되지 않았다 한다면 거절을 결정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거절의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그 심사 청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기각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이런 걸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거 특허로 들어가게 됐는데 딱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한다면 무효심판 청구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해당 특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하게 되고,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이 돼서 특허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주게 되고, 대법원에서 이게 취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특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출원하고 등록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에 만약에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겼거나 특허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걸 다시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선 특허를 등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의 효력은 설정 등록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특허가 결정돼서 된 게 아니라 특허가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해요.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약 20년인데요. 특허는 20년이고요. 실용신화권은 1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권리 획득하고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국내 특허가 있고 국제 특허가 있습니다. 국내 특허는 국내에서만 발행하고, 국제 특허는 이 국제 특허에 대한 협약을 했던 나라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특허는 특허 독립의 원칙에 따르는데요. 원하는 국가 내에서의 발명 기술이 가능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 특허와 관련된 거예요. 해당 나라에서 만약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B라고 하는 나라에서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내에서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국제적으로 기술을 한다면 국제적으로 이 기술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서 내가 국제 특허를 내야 될지 국내 특허를 내야 할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실용신안권은 특허는 뭔가 과학기술적인 부분이라 친다면, 실용신안 말고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물품, 구조 이런 것들도 말해요. 그래서 연필과 지우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막 일체로 합쳤다. 그러면 이것 또한 실용신안권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뭔가 만들어있는 물품의 형상과 구조, 그리고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용신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을 창작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출원일로부터 약 1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용신안권은 10년 정도, 이제 10년 정도 우리가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권이라고 불렀던 디자인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반구형, 그러니까 모서리가 둥근둥근 모양,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권에 해당이 되고요. 어떤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이나 모양 또는 색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면 물품의 형상과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서 이제 미감을 잃게 하는, 알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또 총칭합니다. 그래서 위장과의 존속기간은 약 15년 정도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 특허권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지기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오픈이 되게 돼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위장권은 등록 제한할 수 있는 품목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등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것들과 또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의 문자나 표지 이제 이런 것들, 즉 한마디로 공공연하게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들은 위장권 등록이 제한되고요. 자, 이유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불법적인 디자인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들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이 제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업무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되는 물품 또 혼동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의장도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로고 카피한다든지 아니면 물품 디자인이 진짜 한 끗 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제한되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물품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것, 즉 물품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디자인, 한마디로 막 만들어진 디자인들은 이 디자인권 등록에 제한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상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상의 상표를 이야기하고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서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련 상품들을 타인과 식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호, 문자, 도형 이런 것들이 결합한 것들을 말하고요. 존속기간은 10년이고 10년씩 연장이 가능해서 사실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상표를 연장해야 되고요. 흔히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 뭐 보다 보면은 뭐 상표권 등록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홍보서로 많이 쓰시긴 하는데 상표권은 다양하게 이제 등록이 가능하고요. 디자인권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10년 영원히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런 상호가 있다 한다면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뭐 창업을 준비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로고를 만드시고 상표권은 별리사 없이도 사실 어디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보셔서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건 이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물 중에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되고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 2차 저작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따가 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작권은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죠.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건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작 재산권은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인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의 작성권 등등 어느 누구도의 저작자의 승낙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효력을 가진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작물이 창작화되어 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게 되고요. 등록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있는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작권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캐릭터를 만들다가 이 캐릭터를 조금 저작물이 되고 싶다 하신다면 대중이 보는 곳에 오픈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작 재산권이 생기고 관련된 법을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이 저작권을 등록하는 효과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면은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이 되면은 오픈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았을 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에 따라서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실명 등록을 하면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 또는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도 등록을 하면 창작 후 70년의 공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70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미술 저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작물의 종류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문 저작물이라고 있어요. 어문 저작물이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의 언어를 매체로 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 음악 저작물이라 하는 건 악곡 등 음에 의해서 표현된 저작물, 한마디로 노래 같은 거죠. 그런 노래 같은 것들이 저작물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극 저작물이 있어요. 연극 저작물은 연극 및 무용, 무연극에 등에서 동작에 의해서 표현되는 저작물들 모두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작 자체를 이제 저작물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술 저작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술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음용미술 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해서 미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에 있는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 그리는데 그것도 대중에 공개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저작물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대한 표현된 전적인 디자인들을 건축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사진 저작물은 사진, 청사진 등 사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저작물들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살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어떤 소프트웨어들 또는 물건에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 다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발동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꼭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편집 저작물, 2차 저작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상 저작물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된 저작물들을 영상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도형 저작물이라고 하는 건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에 비해 표현되는 저작물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을 표현하는 창작물입니다. 즉,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 대부분 컴퓨터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집 저작물이 있어요. 편집 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의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상이나 또는 노래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편집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이제 이걸 창작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 건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한 창작물들을 다 2차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작물들을 새롭게 만드는 걸 활용해서 만드는 걸 가지고 2차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작 인저권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작 인저권이라고 하는 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 별도의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을 저작권에서 인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보호하고 있고 국내에서 인정된 저작 인접물은 총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실연이에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연출 그 밖에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실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즉 공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음반이라고 하는 건 가창이나 연주, 자연의 소리 같은 음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과 그리고 영상이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그래서 것으로 CD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콘텐츠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CD와 관련된 게 아니라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온라인에서 음반에 대한 것들, 뭐 멜론이나 이런 서비스에서 나오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오는 음반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 인적 저작권 저작물로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 또 요즘에는 뭐 모바일 방송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에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사의 고시, 공고, 훈련 그 밖에 이제 이와 유사한 것들을,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 심판 절차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이나 결정들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가 작성한 것으로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것 또는 편집물 또는 번역물 또한 이제 저작물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에 전달 불가한 시사 보도 이런 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작권과 그리고 지적재산권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한 번씩 다시 훑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저작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예 및 학술 저작물들이 있다 했고요. 그러면 실현가의 레코드 방송이나 인간관계의 모든 활동들, 과학적인 발전, 디자인, 그리고 상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산업기술이고, 여기에서 특허권이 갖춰야 될 어떤 특징들, 요건들은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그리고 신규성, 그리고 진부성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지만 특허권을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특허 출원의 흐름도에는 다양한 어떤 과정들은 많지만 실제로 출원을 하고 심사받고 심사 여기 등록이 되느냐 또는 등록을 취하받느냐, 또는 만약에 특허를 내고 나서 주변에서 그런 걸 취하였다 해서 뭔가 신고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같은 흐름도에 따라서 이제 보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의 효력은 아까 말한 20년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이라고 하는 건 특허권에서는 과학기술을 말하지만 실용신앙권은 과학기술보다는 어떠한 물건과 물건의 조합, 새로운 물건의 기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 실용신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디자인권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인권에 해당이 되고, 이 디자인권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 풍속을 물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홍동화될 수 있는 거나 기능을 확보하는데 알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디자인권에 등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이라고 하는 건 주소기간이 매년 10년씩이고 10년간 연장 가능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이라는 저작권에는 지적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작재산권을 먼저 들을 텐데,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과 결정의 권리,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 2차 저작물 등 이런 권리들을 승낙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의 등록 효과에서는 다양한 산업적으로 더 좋은 기술이 나오게 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가진 기술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는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기술들은 대부분 특허로 등록하거나 이런 저작권 등록을 쉽게 하지 않는 편이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홍보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저작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캐릭터를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프로를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저작권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물 종류에는 어문 저작물, 그리고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리고 편집 저작물, 그리고 2차 편집 저작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저권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인저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실현, 두 번째는 음반, 세 번째 방송이에요. 실현 같은 경우 저작물의 연기, 무용, 연주, 가창, 연출, 그 밖에 예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다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인접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음반 같은 경우에도 시디오 같은 매체가 아니라 오픈에이드는 매체에 수록된다, 멜론 사이트 같은 경우겠죠. 그럴 때에도 인접 저작물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방송에서도 이제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 이런 것들도 인접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 인접권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례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나 사실 전달에 불가한 정도거나 중요한 게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저작 인접권에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내시려고 할 때 꼭 주의를 들어주시고 저작권은 특별히 들지 않더라도 자신이 언제 어디서 처음 올렸는지만큼은 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분쟁이 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